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그동안 말씀 안 드리던 종목들을 이제 한 번씩 정리할 때 말씀드렸었죠. 자, 드디어 이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지긋지긋하죠. 10월부터 미뤄졌던 이 서명식이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됩니다. 15일이고요. 오늘 류어 부총리가 출국을 해서 15일 날 서명하고 16일 날 다시 귀국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받아서 지금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국이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라고 언론에선 나오는데, 사실 중국 자체의 경기 부양은 중국이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작년에도 내수 중심으로 한다. 작년 양회에도 발표한 게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였죠.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미중 무역 협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6% 간당간당했죠. 6% 무너지면 중국이 굉장히 위기다라고, 경제 성장률이 위기다라고 하는데 겨우 지켜냈죠. 그것도 중국은 이제 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6%딱 맞춰서 뭐 지켜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단계 합의의 서명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도감은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전인대랑 뭐 해서 뭐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막 시작을 한번 했고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봄에까지 해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을 뭐 간단히만 봐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여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도 그렇고 18만 원 돌파할 때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20만 원 위쪽에 20만 5천 원을 바로 돌파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매도 자리고, 보유하실 분들은 20만 원 이탈할 때라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꼭 이 종목을 계속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18만 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돌파는 되더라도 IT가 더 강하니까 매매하고 싶으면 18만 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저라면은 여기서 정리했으면은 IT 쪽으로 저는 옮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모레퍼시픽도 여기서 끝나서가 아니고 상승률의 문제예요. 주도주가 지수를 이끌고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굳이 기존 소유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짝 올라오는 구간, 중국 소비 관련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또 중국이 급하니까 지금 한남령 같은 경우도 해제하고 우리한테도 손을 내뻗고 있잖아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좋단 말이에요. 그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되긴 하지만 IT가 더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돌파가 돼서 뭐 23만에서 24만 원 사이 정도에 이제 한 차례 저항을 놔두고 있는데, 이 구간도 뭐 빠르게 돌파하냐 늦게 돌파하냐 차이지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뭐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LG생활건강이 원래 기존에는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봤었고, 차라리 볼 거면 LG생활건강을 보세요라고 작년 초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쪽을 매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밀려도 덜 밀리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했죠. LG생활건강도 지금 뭐 13만 5천 원 구간, 아니 135만 원 구간, 죄송합니다. 135만 원 구간 돌파해서 지금 현재 140만 원 위쪽에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위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다. 한 단계 레벨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된다. IT 가실 때 이렇게 기존 소외주들이 반등이 나와줘야지 지수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만약에 IT 쪽이 쉬는데, IT 의약품 이런 주도주 계열이 쉬는데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나 다른 뭐 은행주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다른 섹터들이 올라오지 못한다? 그럼 지수는 크게 못 가고 주도주만 가는 시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시겠죠. IT 보유하신 분들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외주들이 자꾸 올라와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라던가 이런 OEM, ODM 쪽은 항상 뭐 평균은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등이 나올 때.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화장품주 할 때마다 항상 뭐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기업이죠. 거래량도 좋고 오늘 좋습니다. 양봉 뽑아내는 거. 이대로만 유지해줘도 좋고 9만원 넘어가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뭐 이번 반등 구간에서 10만원대를 다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못 올라가다가 거의 뭐 천냥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보는 종목으로 지금 저항권에 이렇게 근접해 있는데 55,000원까지 넘어가 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맞고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밀릴 때 한 5만원 부근까지라도 밀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돌파를 했다면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시고요. 굳이 저항 구간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OEM, ODM 기업들은 뭐 다 뭐 볼만합니다. 오늘 거래량 좋죠. 그래서 61선 돌파하고 21선도 올라타 있고 양호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유료 회원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죠. 제가 한국화장품 제조 이쪽 종목들을 보면은 좀 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좀 규모 있는 기업들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한국화장품 제조 공개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과거에도 중국 소비 관련주 가끔가다 한 번씩 이슈 될 때 저희는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합니다. 아니면은 요 종목들이 아니면 코리아나인데 코리아나보다는 한국화장품 계열이 더 세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국화장품 제조는 준상한가 수준이고 한국화장품은 거의 뭐 상한가를 뭐 들어갔다 나왔죠. 그래서 뭐 오늘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두 번 풀린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뭐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상한가 잔량이 들어가도 상한가 잔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번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하드리고요. 요런 게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제 한국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이라고 해야겠죠. 한국화장품 제조가 제일 잘 나간다.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보통 그 한국화장품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도 오늘 긍정적으로 올라오면서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좋고 하니까 오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적어도 2시 반 이후에는 말아 올려서 2시 반 전후에는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 잔량을 계속 매수 잔량을 쌓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도 위쪽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 매수 잔량이 너무 약하면은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잔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와 함께 개인적으로 또 이제 손하는 기업 중에 제로투세븐이 있죠. 이것도 2015년, 16년 해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12,500원 지금 저항 구간을 두들기고 있네요.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거래량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아가방 컴퍼니나 뭐 보령메디앙스와 함께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꼽혔었는데 이게 뭐 궁중비책이 중국에서 워낙 뭐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같이 엮여 있는 저출산의 화장품 같이 엮여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트 상품이 있다 보니 대표 상품이 있으면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도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늘어났고 오늘도 늘어나면서 저항을 두드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종목들은 저항을 돌파를 못한 오늘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내일까지도 저항받으면 한 차례 매도한 다음에 눌릴 때 다시 사야 되고요.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은 12,500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환급 서비스 쪽으로 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꾸준하게 뭐 기존부터 얘는 먼저 미리미리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고, 저희 회원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이렇게죠. 한국화장품 계열하고 코리아는 그 뒤고 제로투세븐하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뭐 관광 쪽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호텔신라나 이런 면세점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분명히 올라오긴 같이 올라오지만 이쪽을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다. 대신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뭐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매매했을 때 좀 탄력이 좀 있던 약간 테마성이라고 봐야겠죠. 테마성이 있는 종목 중 하나였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선발대를 못 잡았을 경우에 좀 무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한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연우 같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장품주라고 하면은 제가 OEM, ODM 말씀드리는 것도 뭐 다들 해당이 되잖아요. 위탁 생산하고 하는 쪽이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용기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A사가 판매가 잘 될지, B사가 판매가 잘 될지, C사가 판매가 잘 될지, 어디가 잘 나갈지 구분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연우 같은 종목들을 사놓고, 혹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EM, ODM 같은 기업을 사놓으면은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는 보통 오늘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들 워낙 뭐 눌려있다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데, 연우는 만약에 좀 덜 움직였다 싶으면 후발주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놓쳤을 경우에 뒤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뜬금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이 언젠가부터는 비디비치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 차례 뭐 좋았다가 이제 좀 쉬는 구간을 만들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 이쁘게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각도를 위쪽으로 좀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종류는 엄청 많죠, 화장품주는. 이거 외에도 뭐 제이준 코스메틱도 있고, 뭐 세아피엔시 같은 뭐 아주 짜잘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SD 생명과학 너무 많아요.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네, 대표적인 종목들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회원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건드린다면 이런 종목을 건드리세요 하고 했던 종목들 간단히 봐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끝이 아니고, 아모레퍼시픽 미리 설명드렸죠. 그게 암시해 드리는 거죠. 중국 소비 관련주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퇴근길 시황에 보면은 제가 언젠가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번씩 주가 추이를 읽어드리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저라면은 이거를 올해 내내 쭉 끌고 가기보다는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혹은 손실 구간이시면은 손실을 좀 줄여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기존에 뭐 공식적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뭐 테마성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짧게 치고 나오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좀 욕심이 난다 해서 올랐을 때 매도 안 하고 좀 눌릴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다음 차례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라올 거예요.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은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한 차례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조정받는 종목들 주도주 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주도주도 IT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IT가 있고 뭐 바이오가 있고, 이번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죠. 그리고 저는 요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콘텐츠 계열도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콘텐츠, 엔터 뭐 이쪽으로 좋게 본다라고 했는데, 이쪽도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느 정도 이쪽이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급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옮겨갈 것 같아요. 같은 중국 소비 쪽이나 아니면은 중국 관련주 쪽이어도 콘텐츠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밑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쉬고 있는, 아니면 덜 오른 IT 쪽,
대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뭐 테마성이면 바이오 쪽을 볼 수 있는데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굳이 바이오 쪽을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시장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면은 올해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